대한민국에는 지금 이슈들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이슈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부동산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뜨거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귀의 경제사의 성우 김영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부동산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일상생활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되돌아보면 현재의 사회 현상과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평행 이론처럼요. 그렇다면 역사 속 사건들을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와 투기에 관련된 역사 속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호머 할버트의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 따르면 갑오개혁 이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해마다 급상승해서 1896년부터 10년 동안 자그마치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책이 쓰여졌던 1906년에만 해도 전년도보다 집값이 2배나 올랐다고 하니 와, 놀라울 따름이죠. 초기에 한국에 진출한 서양인들은 한옥을 사들여서 자신들의 생활 습관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흉가나 몰락한 양반의 가옥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렴한 가격의 집들은 개조를 통해서 높은 가격으로 탈바꿈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집값이 10배나 오른 걸 보면 악소리가 나는 요즘 집값 상승률도 이때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기 전에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안에 봄이 저물려고 하니 시끌벅적 마차들이 다닌다. 모두들 모란의 계절이 왔다며 줄지어 꽃을 사러 간다. 귀천 따라 일정한 값이 없으니 낸 돈만큼 꽃송이를 보게 될 터. 집집마다 따라들하니 풍속이 되어 사람마다 정신없이 열중해 깨닫지 못한다. 어느 늙은 시골 농부가 우연히 꽃 파는 곳에 왔다가 고개 떨구고 홀로 길게 탄식한다. 그 한숨을 알아채느니 아무도 없다. 한 폭이 짙은 색 모란 꽃이 중농 10집의 세금이로다. 당나라 3대 시인 중 한 명인 백거이의 꽃을 사다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시가 묘사하는 것처럼 전성기 당나라 장안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광풍 버금가는 모란 광풍이 있었으니까요. 모란은 정원과 사원, 각종 연못과 공공기관을 장식하길 좋아했던 당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쳤던 꽃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의 상모란이라는 시를 보면 그 당시 모란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약은 예쁜 대신 격조가 좀 떨어지고 연꽃은 정결한 대신 운치가 좀 덜하지만 모란꽃 하나만은 나라 안에서 으뜸이라. 꽃이 피는 때가 되면 낙양성이 들썩이네. 사실 모란에 대한 애착은 수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황실에서부터 시작되어 민간으로 빠르게 번졌고 화려함을 좋아하는 장안의 귀족들은 앞을 다퉈서 모란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당시 모란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러 꽃을 보았지만 모란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5만 가지 꽃 중에서 으뜸이다. 라는 식의 찬사들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모란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 기가 막힌 사연들도 있었는데요. 주지스님, 마당의 모란이 한 그루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 귀한 모란이 사라졌다고? 네, 그렇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이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란 말인가?
황금과 차인 것 같습니다. 모란이 사라졌는데 황금과 차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 승려에게서 귀한 모란을 그루째 훔친 뒤 승려를 위한답시고 황금과 고급차를 남기고 떠난 도둑의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고요. 꽃이 피는 시절이 되면 만 마리 말과 천대의 수레가 한꺼번에 모란을 보러 갔다는 말도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모란 때문에 유명해진 사찰과 정자, 개인의 저택이 여러 곳에 생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란꽃을 키우고 재력가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전담 중산층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란의 값어치는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3월 중순에 열리는 모란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모란은 집 한 채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 사회는 껑충 뛴 집값 때문에 사회 문제가 빚어졌다면 당나라 시대에는 집값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오른 모란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세 있고 부유한 집에서는 모란 광풍을 통해 온갖 사치를 부리며 앞다투어 모란꽃을 즐겼다고 합니다. 장안의 봄을 쓴 역사학자 이스다 미키노스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같은 사치 풍조가 자연스레 인심을 퇴폐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당나라의 쇠락을 재촉한 것이라고요. 자, 이번엔 더 멀리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사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 튤립 광풍입니다. 1630년대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직물 산업을 비롯해 금융과 상업의 호황을 맡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웠던 네덜란드인들은 과시욕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튤립의 아름다움에 따라 총독, 제독, 장군 등의 군 계급과 같은 이름을 붙여 서열화했고 최상급 꽃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스키피오 같은 역사상 위대했던 위인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튤립은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으로 당시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희귀 품종의 튤립은 뿌리에 감염된 바이러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 값어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때문에 어떤 하나의 뿌리가 고가의 꽃을 피울 수 있거나 평범한 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기에 좋은 소재가 됐죠. 루이스 캐롤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하얀 장비를 페인트로 빨갛게 칠하는 카드 정원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말다툼하게 되는데요. 어제 여왕께서 네 목을 치는 게 낫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 대체 왜? 네가 요리사에게 양파 대신 튤립 알뿌리를 갖다 주었기 때문이지. 이 대화만 들어도 튤립의 가치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튤립 가격이 뛰면서 튤립 투기꾼들은 가격 등락을 예상하며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 사람들은 튤립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열정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국내외 부자부터 농부, 기계공, 선원, 하녀, 굴뚝 청소부, 세탁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튤립을 거래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가지의 도구와 재산을 팔아 현금화한 다음 튤립에 투자했던 것이죠. 집과 토지는 튤립 투자 자금으로 헐값에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보짓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부자들은 튤립을 사지는 않고 팔기만 했는데요. 튤립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은 확신을 잃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지자 공황이 시작됐죠.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 탓에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계약 파기가 난무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결국 사려는 사람이 없는 국군들을 재워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시 가난한 사람으로 되돌아갔죠. 부유한 상인도 거지가 됐고 귀족 중에는 재산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든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품은 빠르게 꺼졌고 고통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각종 자산 투자의 모습을 보면 대박을 노리는 인간의 본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비슷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투자 분위기가 후대에 어떤 모습으로 해석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후대인의 눈에는 뻔해 보이는 것도 막상 그 시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내 귀의 경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